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김덕현 연천구수와 함께 2023년 연천군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연천 군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망의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선거를 치르시고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네. 반년이긴 하지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군수님 입장에서는 또 포부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군정 책임자로서 군민과 소통하며 또 새로운 연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지난 그 12월 달에 일단 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제 23년도는 연천군이 새롭게 변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도로, 고속도로 문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그 2023년 연천군은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 연천군은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정비 규제, 이런 이중적 규제를 받으면서 그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위협, 약점 요인을 기회와 강점 요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연천군입니다. 민선 8기 연천군 군정 방침을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군정방침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는데요. 첫째가 이제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민의 생활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평생 복지. 세 번째는 산업 융합. 우리 연천군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도시화하려면 제2차, 3차 산업과 융합하고 고도화 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네 번째는 우리 연천군이 그 구석기 유적지를 비롯한 많은 그 역사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 시대와 함께 열어가기 위해서는 보존 관광이라는 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말씀 주신 게 이제 교통, 예. 그죠? 연천으로 접근하는 접근성, 이걸 좀 활발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경원선이 또 개통을 앞두고 있죠. 예. 금년 10월 달에 이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연천군도 이제 전철화 시대의 원년이 되겠고요. 지금 국가 도로망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 문제인데요. 네. 예, 이것을 지난 그 국정 과제로 현 정부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기 착수시키는 문제. 저기죠. 이 두 것. 그다음에 이제 3번 국도 일부 지금 개통이 안 돼 있는 네. 동천시 상패동에서 우리 연천군 청산면까지의 구간은 금년 5월 달에 네.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원선, 이제 연천도 드디어 전철의 시대가 네. 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원선 전철 사업 추진하는 과정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을까요? 예. 이 전철 사업은 그 2007년도에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제가 그 공직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게 금년 연천 군수로서 개통의 시대를 여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계획을 하시고 마무리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하시게 됐네요. 2014년도 이제 착공해서 이제 한 9년 차에 이제 개통이 되는데 군민의 기대도 많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이 정말 험난한 그런 경로를 다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특히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렇죠.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문제를 네.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도 극복을 했고, 또 이제 준공 이 개통 단계를 앞둔 시점에서 이 전철이 셔틀
일명 네. 동두천과 연천만 구간 맞아요. 운행하는 네, 저희도 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전철로 개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네. 또 사실 일부 우리 코레일에서는 그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성을 가지고. 하지만 본 사업은 2004년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네.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으로 편도 1일 44회가 운행하는 그런 그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 전철로 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셔틀 전철은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고요. 없는, 네. 만일 셔틀 전철한다면 전 연천 군수로서 직을 걸고 개통 안 시킬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이 전철 사업이 교각이 세워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기존의 건널목들이 많이 폐쇄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이 연천 읍내에도 3개의 건널목이 다 폐쇄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하나의 가장 그 핵심 축인 구읍 건널목은 국토부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네. 폐쇄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가졌는데 연천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네. 노력한 결과 가장 중요한 구읍 건널목은 청원 건널목으로 안전장치를 연천군에서 담보하고 네.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만들었거든요. 조치로. 네네. 이러한 과정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좀 봐집니다. 네, 군수님도 아까 군수직을 걸고라고 하셨는데 국회를 참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천군의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의지에 2023년 좀 더 나아지는 연천군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 경호선 전철 사업 외에도 그 잠깐 말씀 주셨지만 고속도로 뭐 국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그 네. 외에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고속도로는 이제 서울 연천 간 약 52km 정도 구간인데요. 우선 그 구간 중에서 서울 양주, 그 은현 IC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착공해서 30년도에 서울 양주 구간이 개통이 되는 걸로 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구간인 양주에서 연천까지 약 한 22km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네. 일반 사업으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사업이 계획에는 돼 있으나 착수 시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연천군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다행인 것은 이 계획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현 정부 내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온 힘을 기울여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게 된다면 연천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연천 분들이 좀 더 이동하시기 편한 그런 연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또 두 번째로 또 가장 이슈 국립연천 현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 사업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당초 계획이 23년도 금년도 착공해서 25년도에 개원하는 걸로 이제 네. 로드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설계가 지금 9월 말에 이제 완료될 것이고요. 용지 보상은 현재 약 44%가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보상 협의 안 된 것은 이제 수용 절차를 거쳐서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사업비는 100% 국비로 1,02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그 서울 대전에 이어 연천에 이제 세 번째 그렇습니다. 국립현충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유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국립현충원이 연천에 들어온다는 것은 연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천에 어떻게 보면 호국 보훈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인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극대화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0만 명 정도가 현충원을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요. 이 방문객들이 우리 연천 지역을 돌아보고 연천군 지역 경제와 매칭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거는 기대가 제일 크지요. 그래서 국립현충원이 앞으로 우리 연천군 지역 경제에 큰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연천군의 과제입니다. 사실 최근에 그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현충원 뭐 진입도로 개선 사업 등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네. 교통이나 환경 부분은 또 어떻게 신경을 쓰실 예. 예정이신지? 예, 지금 그 3번 국도 지금 연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상 지역 개발 사업비로 예산을 지금 연차 사업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현충원 인근 지역, 즉 연천군 신서면입니다. 네. 신서면이 연천군에서 지금 지역 경제가 가장 위축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국립현충원의 기대가 상당히 큰 부분이 신서면 주민들이십니다. 예, 그분들이 그 국립현충원의 일자리는 물론 그 소상공인들 네. 또 지역 그 어떤 그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경제의 활로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군수님께서 정책을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노인 인구가 많은데 네. 병원에 대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네. 그리고 뭐 임산부들이 정말 긴급하게 아기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수 없는 정도의 뭐 어려운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연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설립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 도립병원이 경기도 내에 6개소가 있는데요. 그 6개소의 가운데 한 개의 병원을 연천군으로 이전 유치하는 노력입니다. 네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천군이 경기 북부 지역에 가장 열악한 그 의료 불균형을 안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폭넓게 말씀드리면 연천군의 인구 감소 요인이 의료와 교육의 문제를 크게 들 수 있는데요. 네네. 예.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천군의 인구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전략은 민간 병원이 연천군에 대형 병원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영상.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의정부 도립병원을 연천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당위성의 중심에는 30여 년 전에 의정부 도립병원이 설치될 당시의 의료 환경과 오늘날의 의정부시의 의료 환경을 비교해 보면 그 답은 있습니다. 네. 지금 의정부시에는 대형 병원이 5군데가 있지요. 네. 그 가운데 지금 대학병원이 2개나 두 개 있지 있고.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의료 환경이 변했는데 굳이 의정부 도립병원이 공공의료를 커버하고 있는 병원이 의정부시에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은 경기 북부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의료 환경에 불균형을 갖고 있는 연천 지역에 이전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의 강점은 저희는 그 보건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보건의료원의 100병상 규모의 시설과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도립병원이 연천에 오면 시설 확충과 개선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립병원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보건의료원을 그대로 활용하면 활용해서. 됩니다. 네, 그러면 예산에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러한 부분이 우리 연천군의 도립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함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3개 지역이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연천군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설득하셔서 또 연천군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올 수 있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인구 감소 문제였거든요. 네. 사실 연천군은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정책 지원금 또 무주택 신혼 부부에 대한
그 지원, 네. 또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인구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고요. 특히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네, 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영농 지원, 네. 또 안정된 또 여기 정주를 위해서 제반 여러 가지의 여건 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특히 금년도에는 그 지역의 그 군 유휴 부지를 네네네네. 활용해서 그 주택 택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택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수요자에게 일정 규모에 따라서 분양하는 조성 원가에 택지를. 그래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올해 그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원주택 부지 같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성을 해서 귀농하는 분들에게 또 부지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천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정부에서도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네.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 올해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예, 발표했어요. 그렇죠. 사실 연천군에서 이런 정부 지원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는 정말 목마름의 마중물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배려 또한 정책인 만큼 거기에 따른 그 사업의 그 설계 또 그 지원 사업비를 정말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의 목적에 맞끔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예산 배분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증가로 패턴을 전환하는 데 기묘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연천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연천군은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해입니다. 군정 방침과 군정 목표에 있듯이 담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연천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군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 염원에 소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 연천 군수입니다. 군민이 힘들어하는 곳, 군민이 원하는 곳, 그곳에 저 김덕현은 서 있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사석위호란 말이 있습니다. 그 한 고조 때, 한나라 때 이광이라는 활 잘 쏘는 장수가 있었는데 범인 줄 알고 활실을 당겼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범이 아닌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저는 그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천군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 안 된 일이 앞으로도 되겠냐는 그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군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런 담대한 도전과 용기를 갖고 가면 우리 군민이 원하는, 지역이 원하는 우리 새로운 연천은 반드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새해에는 그런 용기와 의지를 갖고 군민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그 사석위호의 마음으로 네. 저도 더 발전해 나가는 연천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연천군의 이 새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로건을 함께 외치면서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예스. 연천. 네, 고생하셨습니다.